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이맘때쯤이면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마저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몸도 마음도 지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음 저희 수익마스 플러스에서 다음 주 계절을 키울 수 있는 알찬 시간 함께 만들어 보시면서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 수익마스 플러스 생방송으로 2시간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또 알찬 강의 시간, 또 상담 시간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해주세요. 또 문자 상담 방법은요.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 전략가 우라노스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맞이를 했는데, 최근 들어갖고 시장이 약간의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계좌를 이 더운 여름보다도 더 후끈하게 또 달아오를 수 있게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매주 제가 토요일마다 M10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상 5월보다 6월보다 7월이 조금 힘들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푹푹 찌는 더위처럼 좀 찝찝한 계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더 푹푹 찌고 더위 다가오는 그렇게 더운 계좌가 아니라 석 시원하게 풀어주는 아주 그냥 에어컨 강풍으로 틀어놓는 듯한 계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150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702선으로 한 주 마감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일들을 집중하셨는지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장의 좀 체질이 약간 변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체감을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난 6월 10일 이후에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로부터 시장이 살짝 매물 출회가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기간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상화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대부분들 이제 경제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왔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빠른 대응력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 랠리 장세가 생각보다 빠른 시장 회복을 보여줬었는데 이 유동성 장세 이후로 다시 지금 시장이 약간의 좀 노이즈가 살짝씩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지난 6월 달부터 다시 확진자가 재차 증가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뭐 4만 명, 5만 명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번 주에 확진자 수가 6만 5,500명까지도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경제 재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니라 경제 재개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정권에서는 당국자들은 지난 계속적으로 발언들이
11월 달이면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계속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지만 이 국립 바이러스 연구기관에서 파우치 소장은 이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지금 심각하다. 경제를 지금 회복할 수가 없고 각 주마다 락다운을 시켜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장이 매물 출회를 반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보다는 계속적인 매도 대응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만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시총 대형주들 이 위주의 상승장이 아니라 중소형주들의 개별 종목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지금 뚜렷한 기간 조정 장세를 보여주면서 이 박스권 랠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 내지는 제약주 그리고 5G, 2차전지 종목들 이런 중심으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조금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시장보다는 지금은 개별 종목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었다 또 줄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살짝만 조금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은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경제 재개가 이제 된다라면 사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텐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현금 확보가 좀 더 중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최근 들어왔고 주식보다는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이런 시장을 따라가는 움직임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 소위 말해 5G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좀 시장의 계속적인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저희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좀 다사다난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실상 나쁜 일도 굉장히 많은 증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좀 갈팡질팡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약 2,700조 이상의 돈의 부양책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대략 1,000조가 넘는 부양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직 다음 주에 이 100조가 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정말 역대급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도 5월까지는 증시가 좀 괜찮았지만 6월, 7월에 갈수록 시장이 더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니 뭔 소리냐? 돈을 그렇게 쏟아 부어도 시장을 우상향시키거나 시장을 반등시키기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 자체가 이렇게 상승 쐐기형이라는 점차 올라가긴 하지만 고점 자체가 조금씩 이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승폭이 앞전 상승보다 뒤의 상승이 더 작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올라온 더 상승세가 작아진다. 점점 상승폭이 작아지는 이 상승 쐐기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증시는 사실상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적이 언제 있냐면은 2019년도 있습니다. 2019년 대략 이 5월에 증시가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상승 쐐기형을 만들어준 모습 보여줬고요. 사실상 상승세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면서 보시면은 앞전의 상승보다 뒤의 상승이 더 줄어들고요. 그리고 뒤의 상승보다 더 상승세가 줄어드는 모습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하락세를 만드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지금도 솔직히 좀 불안한 증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게 당연히 코로나19겠죠. 아까도 들었겠지만 실제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6만 명 돌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6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는 역대급으로 하루 확진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만 6만 명이니까. 그럼 총 확진자가 지금 누적 확진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305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되는 속도가 약 100일 정도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만 명이 되는 속도가 약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되는 속도가 30일이 채 안 됐어요. 그럼 뭔 소리냐? 거의 2배 가까이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1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가는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라질도 약 하루에 4만 명씩
확진이 되고 170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대통령님이라든가 아니면 브라질 대통령 모두 지금 대통령까지도 확진이 되는 상황이라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뭐다? 사실상 시장이 조금 꺾일 수도 있고 시장이 좀 리스크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전염병 관련된 종목들만 급등이 나와주고 우상향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많이 쏠리는 이 전염병 관련주, 이 전염병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역대급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가요? 네, 사실상 지금 코로나19가 점차 이 확진자가 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늘었다가 좀 줄었다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19 관련주가 더 뛸 수 있겠느냐,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느냐, 제가 시젠이라는 종목을 좀 봐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약 4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는데 그럼 이 종목을 지금 고점이 찍으란 소리냐? 그게 아니죠. 충분히 코로나19 이외에 추가적으로 터질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신규 수혜주가 있겠다라 말씀드리고요.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 끝까지 하면서 알려드리지 않을까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또 움직였던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움직였을까요? 네, 저는 지금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종목은 네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이버가 지금 보면은 정말 지난 3월 달부터 단 한 번의 눌림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산업에 정말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기존의 제조업들이 아직까지도 부각을 받고 있었고 우리가 4차 산업 말만 4차 산업 했지 사실 직접적으로 4차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주목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산업들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이 현실에서도 지금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온라인 쇼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 인터넷 산업으로 점점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가총액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쇼피파이라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게 됐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게 구가이 제약이라든지 소니, 닌텐도 같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신고가를 달리면서 시가총액의 순서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기존에는 삼성,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 LG화학 이런 이 기존의 이 구제조업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왔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정말 지속적인 상승세가 시가총액의 이 구조를 바꿔놨고 최근 이제 어제 드디어 이제 네이버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으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라노스가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갔고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지금 SK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태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도 이런 4차 산업에 맞춰질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 네이버 이 종목 고점이다 현재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요. 언제 또 이렇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매수하는 관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해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너무 주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해당 종목이 좀 쉬어주는 구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카카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4차 산업에 맞춰져 있는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선침해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
그런 종목들도 찾아보시면 좋고 또 잠시 뒤에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역시나 카카오와 네이버와 관련된 종목이니까 잠시 뒤에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특징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상 제가 방금 전에 살짝 언급했었던 종목인데 네.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시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20년도에 가장 최고의 수혜를 받았다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종목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급등이 좀 크게 나오는 것들은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뭐 하루에 10% 오르기도 힘들 정도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던 게 시젠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시장이 오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코로나19 1차 파동에서 약 30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 다시 눌림목이 나와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2차 확산세가 나와주면서 주가요 8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총 주가로 보자면 약 400% 가까이 급등이 나온 게 시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적도 사실상 엄청난 증가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원래 기대감이었어요. 이 약이 만들어지면 기술 수출이 5천억이다, 6천억이다, 아니면 1조다, 2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신라젠이라든가 아니면 HLB라든가 주가가 10배씩 뛰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젠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얼마쯤 나오냐 한다면 약 700% 증가해서 2천억이 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략 3,200%입니다. 3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와주면서 정말 역대급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부분에서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대략 얼마? 한 400%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약 60개 국가에 약 2천만 키트, 정말 많은 키트를 이번에 수출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즌은 시작이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즌이 진짜로 주가 급등세를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전염병의 파워, 이 전염병으로 인한 주가 상승세를 실제로 얼마 400% 이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새로운 전염병이라든가 이 뒤로 나오는 새로운 이 병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수혜주들은 시즌만큼 가겠다 또는 시즌만큼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뛸 때 100%라든가 50%라든가 상승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을 지금 잡을까요 말까요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을 잡았을 경우에 충분히 시즌만큼이나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후속주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시즌 전고점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보유자 영역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이 시즌이 대장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 종목은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상 아시겠지만 이미 나온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뭔 소리냐?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원래는 이제 기대감 자체가 없었는데 페이크 러브라는 노래가 나온 다음부터 빌보드 1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곡이 항상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곡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처럼 시즌 같은 경우에도 가장 처음 코로나19가 터지고 전염병이 터지면서 실적도 폭증을 하고 주가 자체가 400% 이상 급등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나오는 전염병, 그 다음 나오는 새로운 전염병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혜주는 우리는 항상 코로나19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염병 관련주들은 새롭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4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반의 반만 해도 100%고요. 반만 해도 2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즌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도 좀 충분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즌 살펴봤고요. 기대감이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 잠시 후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가올 시장 네 글자를 불려줄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 이제 네이버를 설명했을 때 네. 글로벌 이 산업 구조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코미코라는 기업이 바로 반도체 기업인데 갑자기 왜 이 반도체 종목을 준비를 해왔느냐? 아까 이제 글로벌 이 산업 구조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상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을 잠깐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1위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지만 대만의 TSMC라는 기업입니다. 이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전부 다 이 대만의 TSMC에게 외주를 주면서 바로 CPU라든지 GPU 같은 거를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갖고 이 코로나 사회 이후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TSMC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연일 신고가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대만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 확진자가 사실 적다란 부분도 있지만 화웨이라든지 뭐 인텔, AMD,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전부 다 대만에다가 물량을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TSMC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 TSMC의 공급 체인 밸류 회사가 있다라면 그 종목은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만의 TSMC와 인텔 같은 기업들이 올해 또 사상 최대의 증설을 예고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코미코라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미코가 이제 세정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거부터 TSMC가 공장을 세울 때마다 이 세정 장비를 또 납품했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회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런 전방 고객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TSMC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가지 못했다는 측면은 저는 충분히 N자형 형식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신고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을 바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 종가가 37,0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저는 종가 기준 대비해서 조금 눌림목이 있을 때 36,800원 부근에서 매수 한번 관점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추세 지지 구간인 34,70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시장이 조금 리스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41,000원 구간 목표가 대응하시고 추가적인 2차 목표가 구간은 다음에 제가 이 방송 출연 다시 한다라면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 바로 코미코였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전염병 뭐 관련주나 아니면 또 지난주만 해도 사실 엔터주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크게 좀 움직이려면 요즘에 많이 들리는 이슈여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종목은 코미코 미중 무역 전쟁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3월 달에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뭐 코로나 진단 키트,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주 봐야 된다 했지만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보면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이제 막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겠죠. 더구나 제가 중간에 설명을 안 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다시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말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정명령으로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공장들 전부 다 철수해서 미국으로 복귀해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코미코의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미코가 이러한 레퍼런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리쇼어링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바로 코미코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36,8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4,7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다음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상 지금이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메르스 바이러스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스도 있었고 비슷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에볼라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지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당시 우리 기억을 해봤을 때 그 전염병보다 지금 코로나19가 정말 몇십 배 더, 오히려 몇백 배 더 우리한테 와닿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은 몇 년 만입니까? 메르스 때, 사스 때 5년 만, 10년 만이 아니라 과거 아시겠지만 스페인 독감 거의 100년 만에 지금 코로나19가 커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염병 사태가 우리한테 너무 크게 와닿고 역대급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코로나19 이후에 그 전염병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이 지금 다시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돼지독감 관련주입니다. 바로 체시스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와주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눌림목이 나오는 상태인데 이게 무슨 관련주냐? 이 돼지독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 D4라고 부릅니다. 이미 중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온 걸로 보자면은 실제 과거에 만들었던 신종플루 바이러스와 비슷한 실질적인 이 바이러스로 현재 이제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약 338명 중에 약 대략 35명 정도 약 이 확진자가 10% 정도 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율이 거의 뭐 3% 정도라 본다면은 10%면 거의 코로나의 3배 이상이죠. 그게 지금 돼지독감이고요. 그래서 이 돼지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확진자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팬데믹이 나올 조건들은 모두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신종플루급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종플루가 대한민국에서만 약 75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게 신종플루였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게 돼지독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이 코로나19로서 종목을 본다면은 50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마스크 관련주가 이만큼 급등한 적이 없었어요. 저점 대비해서 대략 급등세가 얼마? 25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온 게 50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주들, 아까 얘기했던 시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략 거의 400%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시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줄기세포인 종목도 이 실제 진단키트 엮어서 대략 220%까지 급등을 시켰던 게 코로나19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대감이 컸었던 코로나19 뒤를 이을 전염병 수혜주를 한다면은 충분히 급등 상승 랠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약 3,000원 돌파 보고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는 2,500원 잡고 대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바로 체시스였습니다. 이번에 또 다가올 시장에서 이 전염병 관련주를 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사실 이 전염병 관련주를 저희 방송에서 주신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 종목들로 수익을 주신 적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사실상 이제 아마 이 조이민 앵커님이 시간이 조금만 코로나19가 지난 지 한 3개월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작한 지가 그쵸. 완벽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줬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MTN에 계속 이 출연을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관련주를 거의 5개에서 많게는 6개, 7개까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이후에는 진단이 필요하니까 진단키트, 진단키트 이후에는 진단이 됐으니까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목을 모두 드렸는데 마스크 관련주로 드렸던 게 MTN에서 제가 50이라는 종목을 직접 드렸습니다. 그래서 50을 언제 드렸냐면은 급등이 처음 시작하는 구간, 바로 이 구간에서 종목을 제가 이 MTN에서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눌림목이 하루 나와주고 그 다음부터 급등이나 상한가 랠리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상한가 급등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개한 이후부터 주가는 약 220% 가까이 좀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0은 그 당시에 마스크 관련주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마스크 원료를 만드는 기업 중 하나였던 제가 국동이라는 기업도 제가 공개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국동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관련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부터 약 100% 이상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세 보시면은 거의 뭐 16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이후에 드렸던 게 제가 파미셀이라는 살짝 진단키트의 원료를 만드는 기업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파미셀을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 눌림목에 공개를 해드렸죠. 그 이후부터 주가 상승세는 적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의 100% 이상의 급등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마르스 전문가 MTN 방송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 당시 코로나19 관련주로 상한가를 거의 3개에서 많게는 4개 이상까지도 뭐 5개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외에도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 아니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의 급등세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코로나19에서만 제가 상한가를 6개, 7개를 드렸죠. 그러면 그 후속으로 들어가는 신규 전염병,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 전염병 관련주를 한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100%에서 150% 갔다면은 그 후속의 상승 랠리를 따라갈 종목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체시스였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궁금하시죠? 바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회로 인해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가장 구매를 많이 한 게 혹시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마스크 아닐까요? 마스크도 맞긴 맞는데, 네. 근데 사실 이 진단 키트나 뭐 치료제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바로 이제 이 수출이 줄거나 아니면 판매량이 줄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3, 4월 달만 하더라도 마스크나 뭐 진단 키트 수출이 정말 잘 됐었지만 이 5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수출이 살짝 꺾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사회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가장 구매력이 높고 온라인 쇼핑을 즐겨 하는 거는 보통 생필품이라든지 음식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갖고 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들의 이 구매력이 작년 대비해서 약 80%에서 90%까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사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매장에 대한 구매력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역시나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수혜를 보는 건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바로 코리아 센터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가격 비교 사이트인 에누리닷컴이라든지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 플랫폼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커머스에 대한 거래액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갖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점점 현명해지다 보니까 TV라든지 스마트폰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 직구를 통해서 싸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직구 사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수혜를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또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주가가 지난 4월 달 대비해서 뭐 5월 달까지 한번 쭉 올라갔었던 게 역시나 이러한 언택트 수혜로 주가가 올라갔었고, 최근 들어갖고 60선까지 주가가 좀 눌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평선을 이탈되지 않는 수준, 추세를 이탈되지 않는 수준까지 눌렸다가 재차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는 이제부터 좀 발돋움을 할 때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린다면 오늘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조금 눌림목 15,500원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추세 하단 구간
13,000원 구간까지 충분히 손절가 열어두신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앞전에 좀 전고점 목표가 19,600원까지 충분히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코리아센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코리아센터를 들고 오셨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인터넷 플랫폼 인터넷 소위 말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긴 많습니다. 뭐 네. 다나와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24도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역시나 좀 초점을 맞춘다면 해외 직구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직접 지난주에 백화점을 갔었는데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제품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지금 코로나 사회에서 상당히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물량들을 해외 직구로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해외 직구 사이트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코리아센터를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코리아센터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15,5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9,6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말 여러 개의 전염병이 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가도 좋을 판에 더 악화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돼지독감도 포함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흑사병이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점점점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련주로 본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글벳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글벳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이 동물 관련된 전염병이 터질 때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글벳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돼지독감 관련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이글벳이 관련주냐라고 본다 한다면은 사실상 과거에 ASF,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을 때 실제 이글벳에서 이번에 이 방역 소독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어떤 소독제냐? 대략 세계 식량 농업기구와 그다음에 세계 동물 위생기구에서 선정한 이 실제 소독제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 데서나 파는 소독제, 아무 데서나 파는 그런 방역 물품이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한 방역 물품과 소독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돼지독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썼었던 그 소독제를 같이 쓴다 한다면은 방역이 충분히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주가를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올 때 주가 상승세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상승세가 단기간에 점상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 점상한가 하면서 주가가 대략 뭐 급등세가 거의 100% 가까이 나아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3일 만에. 근데 지금 뭐 이만큼 100%를 보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좀 단기간에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계속 전염병이 터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단기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7,500원 구간 나올 때 꼭 잡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8,700원 돌파하면은 전고점까지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목표가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이글벳이었습니다. 매매 전략 먼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전염병 관련주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상승할 것 같고 방금 이 종목 이글벳 또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체시스 역시 기대가 정말 크게 듭니다. 그래도 사실상 정말 숨겨놓은 이 제2의 시즌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시즌처럼 실적도 뭐 3,200%씩 폭등하고 네. 주가도 약 400%씩 상승하는 제2의 시즌이 없겠느냐라는 말들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100년 만에 생긴 코로나19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팬데믹 사태가 있지 않았어요. 메르스든 사스든 에볼라든 지카 바이러스는 이 정도로 임팩트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온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라든가 우리가 지금 전염병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신종플루, 지나가는 메르스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다 이 후속으로 나오는 전염병들까지도 새로운 전염병들까지도 우리는 이제 보다 긴장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시즌이 코로나19로 400% 이상 급등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파미셀이 100%, 국동이 150%, 502 200%씩 급등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번 새롭게 나오는 전염병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 후속 상승 랠리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지독감 관련된 대지독감이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팬데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 에볼라라든가 이 사스, 메르스 모두 동물에서 나온 질병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 대지독감도 동물에서 나온 질병이고 실제 감염력 같은 경우는 거의 신종플루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2의 코로나가 될 수 있는 또는 제2의 시즌이 될 수 있는 대지독감 아마 충분히 대장주 한 종목을 제가 꽁꽁 숨겨놨는데 그 한 종목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3시에 진행하는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그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제2의 시즌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오늘 꼭 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맛에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살짝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은 전염병 관련주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 종목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문자창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요. 네, 유비케어고요. 11,750원에 60%입니다. 우라노스님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을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 초보라고 하셨고요. 처음으로 산 주식이 CS 윈드라고 하셨어요. 44,300원에 3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유비케어, CS 윈드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네, 유비케어는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우리 투자자분의 이 매수가를 보니까 사실 단타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려고 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제 뭐 좀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게, 일단 시간에 벌써 이제 5.8% 정도 올라간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아마 순환매격으로 치료제, 마스크, 이런 원격 의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월봉상 지금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의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 13,750원 근처까지는 좀 노려보셨다가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날 갭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조금 소폭 올라간 다음에 윗꼬리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매물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상승할 때 충분히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13,7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바로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좀 많이 안 떨어질 테니까요. 11,600원으로 손절가 대응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비케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CS 윈드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약 지금 수익이 충분히 한 20% 정도 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어디서 파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상 이제 풍력주가 최근에 그린뉴딜 이슈를 받아서 좀 상승이 나오는데, 이 풍력이라는 게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 수소라는 것이 사실상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게 수소 자체는 친환경이지만 수소를 만드는데 석탄 갖다 부으면은 그건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를 물에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물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뭘로? 바로 해상풍력으로. 그러니까 바다에 띄워놓은 풍력을 만들어서 그걸로 에너지로 실제 물에서 수소를 분리시킨다. 그 다음에 그 수소로 또 친환경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 성장이 나옴에 따라 아마 해상 풍력도 같이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풍력주가 갑자기 뭐 5년 만에, 6년 만에 갑자기 뛰는 이유는 수소 성장에 따른 같은 성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매수하시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서 현재 긍정적인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판 뉴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정확히 어디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성장을 시킬 건지 완벽한 흐름이 나와주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수급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은 외국인 수급이 대단합니다. 보시면 이 7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6일, 7일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다 보고요.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 홀딩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고점 돌파 일단 보겠습니다. 57,000원 보는 걸로 하고 손절가는 5만 원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 하시는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다음 주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삼성전자, LG전자를 필두로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들 이제 하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한샘이라는 이 가구업체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이번 주에 정말 뭐 급등 한번 또 뽑아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일수록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는 거고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수급이 더 쏠린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실적주들을 앞으로 주목하시고 해당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면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그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라는 게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을 따라잡기는 좀 부담이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이슈가 큰 종목, 개별주 위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 개별 이슈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처음 뜬 이슈가 뭐라 했습니까? 코로나19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후속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규 전염병에 관련된 수혜주를 우리가 찍어야 단기 상승이나 단기 우상향 랠리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그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끝나고 오후 3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니까 꼭 참여해서 대장주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보셔서 다음 주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2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살짝만 알려주시죠. 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기법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가장 크게 갈 종목을 찍는 방법이 중요한 건데 그 종목에 대한 이슈를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제2의 시즌을 그 강의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부 알찬 강의까지 여러분들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올 예정인데요. 2부에서는 알찬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선착순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문자 상담 역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찾아올 예정이지만요. 또 3시 오날 무료 방송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송은 또 TV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볼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2시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